또 다큐멘터리 열심히 보시고 여러 가지 교육제도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서 옛날 얘기가 아닌 아빠의 작은 경험이 아닌 현재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는 그런 부모님의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자라나고 있는 많은 아이들은 부모님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면 사실은 선택의 순간에 그 정보가 길이 빠지게 되는 현상들을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초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은 제가 어느 정도 좀 공부하는 아이들의 부모님을 만나면 엄마 아빠가 알고 있는 직업이 5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의사, 판사, 변호사, 교수, 한의사 이 정도에 불과하고요. 중학교 올라가게 되면 교사, 공무원 이런 것들을 첨가하게 되는 거죠. 한 7개 정도의 직업 가지고 아이들을 고3 때까지 막 티격태격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십니다. 애들은 자기 생각해도 자기 성적상 도달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또 모여갖고 머리를 쥐어짜 보지만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직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냥 주변에서 흔히 들었던 1번 연예인, 2번 디자이너, 3번 요리사 다 좋은 직업들이긴 하지만 굉장히 잘 밖에서 모르는 현재 입장, 자기들이 취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부모님들로부터 그런 정보를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지만 본인 자체도 본인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어떠한 직업들이 있는가, 어떠한 또 학과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지도하실 때 자꾸 자신의 작은 경험을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빠가 이공계 나왔는데 현재 자기 삶이 그냥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꼭 아이들 앉혀놓고 야 이공계 가지 마. 아빠가 이공계 나와봐서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상경계 나온 것들이 자기들이 다 알아서 잘하더라. 아빠 생각에는 이공계 나와봐서 하니까 문과 가서 외고 가서 법대 가거나 경영대 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또 아빠가 이공계 나와서 현재 자기 삶이 행복한 분들은 뭔 소리야 이공계 가야지 이공계 나와서 MBA 갔다 오는 게 임원대는 필수 코스고 훨씬 너한테도 좋고 앞으로는 이공계 출신을 더 많이 뽑을 거야. 이렇게 애를 위한답시고 하는 말이지만 그 중심에 아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개인적인 경험들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적으로는 부모님들은 이러한 정보들을 좀 개인의 경험에 기반하지 않은 좀 과학적이고 그다음에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우리 학생들은 자기들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냥 수동적으로 어디에서 이런 정보가 오나 안 오나 이것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서관에 가서 또는 신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내가 관심 가는 분야가 어디에 있는지 그 분야는 무엇을 전공해야 되고 어떠한 공부들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아보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진로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중요한 요소 중에 세 번째 요소는 뭐냐면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겁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조차 그 아이가 사회에 진입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나 엄마들 생각에는 2, 3년 뒤에 대학 가보면 그냥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 고등학생들이 사회 나가는 것은 10년 뒤에 사회 나가게 됩니다. 우리 중학생들이 사회 나가는 것은 10에서 15년 뒤에 사회 나가게 되는 거고 초등학생들이 사회 나가는 것은 거의 20년 뒤에 사회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10년 사이에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가 이것은 여러분들이 늘 일상이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얼마나 빨리 변했는지를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 냄비에 개구리를 넣고 이렇게 가열을 하면 이 물이 서서히 끓어감에도 불구하고 개구리는 이 온도 변화를 잘 몰라서 서서히 변하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그런 일화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변이 서서히 변하기 때문에 별로 안 변하는 것 같지만 이 기간을 단절해 놓고 보면은 굉장히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저도 요즘 스마트폰 열풍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생들은 잘 기억이 안 나실 테니까 어머님한테, 아버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10년 전, 12년 전에 휴대폰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잘 상상도 안 될 겁니다. 저는 정확하게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데 12년 전에 제가 휴대폰을 처음 샀는데 그때 휴대폰의 무게는 대략 770g 정도가 됐었습니다. 대용량 배터리를 채용하면 약 1kg 정도가 됐었던 거죠. 그때 광고 문구를 기억해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그때 광고 문구는 휴대폰 광고가 8시간 쾌속 충전, 3시간 장기 사용 이런 것들이 첨단 기술인 것처럼 나왔던 거죠. 10년 전, 12년 전에 휴대폰은 문자 메시지도 안 됐습니다. 당연히 액정 화면이 없었기 때문에 안 됐던 거죠. 또 그것을 구입하기 어려웠던 사람은 주머니에는 삐삐 차고 또 한 손에는 시티폰이라는 발신 전용 휴대폰을 들고 전화 시도를 했던 것이 12년 전, 10년 전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고등학생이 사회 나가는 게 10년 후의 모습입니다. 10년 사이에 우리가 많은 휴대폰만 해도 변화가 있듯이 우리 고등학생들이 사회 나갈 때는 전혀 다른 세상 속에서 살게 될 가능성이 높고 우리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진로교육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엄마들은 특히 일반적으로 요즘 유행하는 것을 자꾸 권하는 경향들이 강하다는 거죠. 주변에서 알아주는 것, 현재 쳐주는 것 이런 것을 우선시하게 되는 거고요. 대부분의 아버님들은 뭐 안 그러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과거 획기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 잘할 때는 하면서 엄마의 발목까지도 잡는 경우가 굉장히 아버님들은 많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살아가야 될 아이들이 엄마의 현재, 아빠의 과거에 갇혀서 자꾸 옛날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